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요 표현이 사실 정확하게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네네.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저도 지구당 사무국장도 했었고요. 예. 20년 전에 네. 다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을 앞으로도 현재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해왔고 네. 앞으로도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정당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민주당을 잘 압니다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대, 네. 그리고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참여형 시민들,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다. 예. 그리고 결국엔 민주당 이후를 준비하는 정당이다.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협력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의 민주당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그 민주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저기 동생 정당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오히려 리더십이라도 강하게 있어서 필요하면 자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민주적으로 잘 통합되면 큰 힘을 발휘할 텐데 내부에서 권력투쟁적 요소만 강해지고 예.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노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보도에 이제 쇄신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죠. 네. 근데 거기에 쇄신연대를 주도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당권을 못 가져봤고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옛날에 당대표 했던 분들, 옛날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분들, 네. 대통령 후보했던 분들, 원내대표 했던 분들, 이미 당을 이끈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혁신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네. 기껏해 뭐 당원 투표를 한두 번 더 하자, 또 집단 지도 체제로 하자 말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은 혁신의 진정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기되는 쇄신연대마저도 당권 투쟁의 성격에 머물고 있다. 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든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해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이유를 준비하면서 협력하겠다. 특히 2012년 대선과 총선까지 그 이전에 재보궐선거도 협력해 나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또 어떻게 다른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댓글에도 JST111님께서 네. 저는 국민참여당이라는 당이 아직 생소한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서 진짜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있는 당인지 궁금합니다. 여쭤봐 주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질문을 많이 정말 받습니다. 마치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나간 것처럼 네. 민주당에서 국민참여당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냥 크게 보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떻든 몇몇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책임도 지고 권한도 갖고 끌고 나가는 정당입니다. 예. 당원들의 참여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은 당원들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분들까지 80%가 네. 정당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내 돈 당원 당비 10,000원씩 내고 일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가 권한을 갖고 의무를 갖는 대신 권한도 가져야 되겠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함께 해나가자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특성입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의 가장 큰 차이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정당으로 모든 정당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6.7%의 지지를 얻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고릅니다. 특정 지역이 특별히 높거나 예. 낮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지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정책이 확실히 구별되는 게 뭐냐, 차별성이 뭐냐 그러는데 네네네. 첫째 저는 이 정책이라는 걸 뭐 차별성 있는 정책 한두 개 만든다고 해서 다른 당과 차별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갓 창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어떤 축적된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저 정당은 저래서 다르구나라는 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를 들면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을 주신다면 네.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여러분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6.2 지방선거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이제 뭐 불과 한 달 전이지만, 유시민 전 경기도지사 후보 이제 출마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로 다시 또 정치 활동을 몇 년 만에 재개하셨 예. 셈인데,
다시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된 뭐 계기, 느끼긴 동기가 있으셨나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번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정치 활동이 재개였죠. 실질적으로? 이미 그렇게 됐던 거고 이제 대개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사람들이 좀 쉬거나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미국 갑니다. 미국 가서 막 6개월 동안 무슨 연구원으로 있고 쉬다가 예. 적절한 시점에 돌아오는데 예.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죠. 관행, 아무 예. 의미 없는. 그래서 저는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유시민 장관은 당원으로 입당해 있고 네. 선거가 끝났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지만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활동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당원의 의무이고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같이 한 것이고요. 저로서는 뭐 유시민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줘서 이제 뭐 선거운동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6.1 지방선거에서 이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후에 한나라당에서는 쇄신, 변화, 그리고 세대교체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또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한나라당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네. 예. 예. 그런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세대가 좀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과 훨씬 세대가 젊어지고. 바뀐다. 예, 예. 그런데 세대 교체의 본질적인 얘기는 인물이 바뀌거나 연령대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세대에 맞는 또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가치관, 그다음에 정책, 문화, 행태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연 지금 나서는 분들이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실 분들인지는 조금 아직 갸우뚱거리고 있고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뭐 나이가 어려진다고 세대 교체가 아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광재 현 네. 강원도지사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볼 텐데요. 네. 당선은 됐는데 현재 직무 정지에 있는 상태고 또 두 분은 막역한 선후배 사이시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또 남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에 대해서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별 막역한 사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로 바빠서 아, 네. 서로 앞서 예. 가끔 보는 사이입니다. 네. 흔히들 이제 저희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 맨날 모여서 뭘 모의를 하고 그럴 수 그런 있을 것 것을 같다 하는데 그렇지 생각하는데, 않고요. 예. 되게 예. 상당히 우리 자유분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특성 있게 살고요. 서로 네. 보기 힘들고요. 네, 예. 그건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이렇게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광재 지사가 그런 재판에 걸려있다는 걸 알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역 주민들이 이미 법적인 다툼 이상의 정치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 주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뺏어가는. 일입니다. 예, 본질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법이 그렇게 되면 잘못되어 있는 법이죠. 예. 그래서 이 법을 한시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법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법은 정치 하위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순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 프랑스는 최고의 결정기관인 그 헌법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는 전직 대통령이 보수든 진보든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서 법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룰은 정치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내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빨리 시급히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쏙 들어오는데요. 네, 저 잘 쏙 몰랐던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내내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있죠.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과 더불어서 영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보니까 저와 아마 경쟁하게 될 이재호 후보도 권력을 남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네. 동양 모임이면 무슨 잘못이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게 반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양 모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네. 대통령이 나왔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사회에서 전부 다 전진 배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통계를 잡아봐도 나올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고향이 같다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네. 자주 모여서 술 마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승진을 독점하고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게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일종의 범죄입니다. 네. 이런 범죄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을 동양 사람들이 대통령 넣으려고 했다고 봐줄 수 있는 이런 온정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 사람들 누구라도 이재호 후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